자,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은 숫자의 배열을 수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정한 규칙이 없는 숫자들의 배열들도 수열이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가 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열은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숫자들의 배열을 수열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숫자가 일정한 조건들을 만족하게끔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네 각각에 대한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항이라고 부를 거야. 항. 초항, 첫 번째 항,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순번을 매겨요. A1, A2. 또 다른 문자들 막 X, Y, Z라고 두면 너무 난잡하잖아. 숫자를 매겨서 얘네들을 부를 것이다. A4, A5. 그래서 N번째 항까지. 오케이? 그 얘기가 처음에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항,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것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일반항이 일반항이 뭐라고? n분의 a분의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일반항이 뭐라고? n번째 항을 글자가 안 써져? 차가 나서 그런가?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것, 얘를 일반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2야, 세 번째 항이 3이야. n번째 항은 뭐가 돼요? n이요. n. 그러면 일반항 a에는 n이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 숫자들은 지금 얼마씩이 계속 더해지고 있어? 2요. 2씩 더해지고 있죠? 네. 똑같은 값이 계속 더해지는 수열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뒤에 가면 등차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수열. 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같을 등자야. 차라고 하는 건 차이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똑같은 값이 계속 더해지는데 어떤 차이가 같아요? 어디를 잡더라도 다음 항과 전항 간의 차이가 전부 다 2로 똑같다는 의미를 갖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서 배우는 등비수열은 다음 항과 전항 간의 비가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 계속 곱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뒤에서.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등차수열 일반항을 좀 쉽게 구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오케이? 얼마씩 커지고 있어? 2씩이요. 2씩 커지고 있죠? 네. 그러면 a n번째 항은 2n을 먼저 쓰세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n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럼 얼마 나와? 2요. 2 나오지? n에다 1 넣으면 네. 그게 첫 번째 항이 되도록 적당한 값을 더하거나 빼주면 돼요. n에다 1 넣으면 2 나온다며. 얼마를 빼야 1이 돼? 마이너스 1. 2n-1이 일반항이 되는 거야, 얘가. 실제로 일반항을 너희가 구했잖아. 네. 그럼 n에다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와. 2를 집어넣어주면 두 번째 항이 나와. 천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일반항을 구해서 1000을 집어넣으면 돼. 이해 가요? 네. 이거 너희가 되게 완벽하게 갖춰야 할 능력이야. 뒤쪽에 수열에 한 파트 들어가면 등차 수열 일반항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네.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네. 그럼 해보자. 연습 좀 해보자. 5, 12, 19, 26. 빨리 자리에 앉아. 뒤 시간까지 듣고 앉아있네 이거 진짜. 그지 같은 놈이 진짜.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7이요. 7이요. 그럼 일반항 n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2n. 7n을 먼저 쓰시라고요. 7씩 커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 나오면 얼마 나와? 7 나오잖아. 네. 걔가 5가 나오게끔 더하거나 빼야 돼. 마이너스 2. 지금 7n-2가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26이 나오는 거야. 이해 가요? 네.
주원이 다시 똑같은 값이 계속 더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법을 알려줄 거야. 얼마씩 커지고 있어? 70. 그러면 7n을 먼저 써. 과감하게. 그리고 n에다 1을 넣어봐. 그럼 얼마 나와? 5. 아이 7. 7 나오잖아. 그것에다 적당한 값을 더하거나 빼서 첫 번째 항이 나오게끔 적당한 값을 더하거나 빼주면 돼. 얼마를 빼야 돼? 마이너스 2. 그럼 7n-2가 일반항이 되는 거야. n에다가 100 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와 이거. 오케이? 그러면은 그건 이거 한번 해봐. 일반항 12n 플러스 1.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야. 실제로 1 넣으면 13 나오고 2 넣으면 25 나오고 3 넣으면 37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얘네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항,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항은 뭐라고? n번째 항이 뭐라고? 일반항. 자, 일반항이 뭐라고?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일반항이 뭐라고? 말하죠.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냅니다.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게 일반항이야. 너희는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수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그냥 숫자들이 무작위로 등장을 했을 때 너희가 창의력을 발산해 봐가지고 n번째 항에는 뭐가 올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있는데 유한수열은 항이 유한계인 수열을 유한수열, 무한수열은 항이 무한계인 수열을 무한수열이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숫자들이 나와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걸 n번째 항에는 뭐가 올까 고민을 너희가 한번 해봐봐. 첫 번째 항은 9야, 두 번째 항 99, 세 번째 항 999, 네 번째 항 9999, n번째 항은 어려운가? 9를 10 빼기 1이라 볼 수 있죠. 네. 99를 10의 제곱 빼기 1이라 볼 수 있죠. 네. 세 번째 항 999를 10의 세제곱 빼기 1이라 볼 수 있죠. 네. 얘도 10의 4제곱 빼기 1이라 볼 수 있죠. n번째 항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그럼 얘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를 너희가 한번 유도해봐 하고 있는 거여서. 오케이? 317페이지 위에 있는 개념을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일반항이 뭐라고?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일반항이라 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일반항을 표현했다면 얘는 일종의 함수지. 네. n에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뭐 2분의 1 같은 거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수열에서 못 넣어. 오케이? 마이너스 1이나 0도 못 넣어.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러면 일종의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냐면 n에다가 뭐밖에 못 넣는다고? n에다가 자연수. 자연수밖에 못 넣는다고. 그러니까 넣는 수가 자연수.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n 해놓고 정의역 자리에 1, 2, 3, 4, 5 땡땡땡 해놓고 그 다음에 1로 가고 있다. 함수로 가는다. 이렇게 1 넣은 거 얼마, 2 넣은 거 얼마, 3 넣은 거 얼마, 4 넣은 거 얼마, 5 넣은 거 얼마.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 가시죠?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이게 뭘 준 거냐면 일반항을 준 거야. AN이 2N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일반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일반항 얘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똑같은 표현이야. 이해 가시죠?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를 다 구해봐 했대요. 1 넣으면 얼마 나와?
2 넣으면 5 맞네요. 3 넣으면 7 4 넣으면 9 얘네들이 한 4개를 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갑니까? 네. 그럼 2, 3, 4, 6번까지는 다 풀 수 있겠는데 5번을 보면 일반항이 어떻게 나왔대? 3 그럼 이건 다 3이야. 얘. 계속 3으로 가는 수열이구나 보시면 돼요. 일반항이 3이니까. 얘네다 뭘 넣어도 다 3이야 앞에 있는 거지. 2번에서 일반항을 구하래요. 일반항이 뭐라고? 일반항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n번째 항을 이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 얼마씩 커지고 있어? 4 이거 등차 수열이죠. 네. 그럼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 4n을 써놓고 n에다 1 넣은 게 얘 나오게끔. 근데 1 넣으면 바로 나오지. 네. 그럼 일반항이 4n인 거야. 그럼 실제로 1 넣으면 4 나오고 2 넣으면 8, 3 넣으면 12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 가죠? 네. 이번에 일반항을 너희가 한번 유추해봐. n번째 항 뭐가 올까? 10의 마이너스 뭐라고요? 10의 마이너스 아니 아 맞네 똑같네요. 10의 n제곱분의 1 네, 수민이 10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표현인 거지. 이해 가십니까? 네. 여기는 그냥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여서 너희가 이제 유추를 해보면 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 일반항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은 좀 숫자들을 별로 나눠서 너희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숫자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뭐야? 제곱. 자연수의 제곱수죠. 네. 뒤에 있는 숫자들은 뭐야? 더하기. 그냥 1, 2, 3, 4인 거지. 네. 그럼 n번째 항에는 뭐가 오겠어? 앞에 있는 수는? 제곱. n제곱이 오겠지. 그래야 1을 넣으면 1제곱, 2 넣으면 2제곱, 3 넣으면 3의 제곱, 4 넣으면 4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요? 네. 뒤에 있는 숫자들은? n. n제곱 더하기 n이 일반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규칙을 찾아서 너희가 유추해봐라 하는 거여서 큰 부담 갖지 말고 n번째 항에 뭐가 오겠는지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라고요. 필수예제 1번으로 가볼게요. 필수예제 1번을 보게 되면 숫자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 7, 13, 19 이거 무슨 수열? 등차. 등차 수열. 등차가 얼마지?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 60 더해. 그럼 일반항 어떻게 돼? 60 더해지면 6n을 먼저 쓰시고 1 나오게끔 아, 더해주거나 빼주랬잖아. 네. 그럼 6n에다 어떻게 줘야 돼? 마이너스 5. 그럼 6n-5가 일반항인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제 5번째 항과 7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네. 5 넣은 값, 7 넣은 값 계산해주세요 한 거야. 5번째 항은 5 넣어주면 25가 되고 7번째 항은 7 넣어주면 42 빼기 5여서 37 나온다. 근데 얘는 아마 6씩 더해지니까 6을 더해서 25, 6을 더해서 31, 6을 더해서 37 해놓고 얘가 5번째고 얘가 7번째니까 이렇게 배열을 구해봐 라고 내놓은 문제인 것 같아. 네. 이해 가요?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 뒤에서 이렇게 풀면은 망해요. 1000번째 항, 200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일반항을 항상 구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항 값을 구해내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수열이 등장했을 때 너희가 일반항이 뭘까? 이 고민을 꼭 해주시면서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얘네 일반항이 뭘까? 이것을 일반항 A, N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은 아마 2가지 정도로 난 떠오르거든 지금.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에 n-1제곱 곱하기 5 뭐 이런 거 뭐 더하기로 해도 되고 그러면 1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5가 돼.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가 돼.
3 집어넣으면은 5가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준 다섯 번째 항은 얘가 짝수가 되지. 네. 그래서 5가 되고 7을 집어넣은 것도 7 집어넣어주면 짝수가 돼서 얘가 1이 되지. 5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걸로 AN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홀수 번째항들은 전부 다 5야. 짝수 번째항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5야. 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해요. 오케이? 3번 일반항은 떠올라요? 안 올라요? 주원이 계속 딴 생각하고 있거든. 이거 같은데. 몇 번째가 어떻게 돼? 안 떠올라? 영역이 어떻게 돼? 분자랑 분모가 분자랑 분모가 일씩 커져요. 일씩 커지면 분자는 분자 길이가 등차 수열이고 분모는 분모 길이가 등차 수열이네. 네. 그럼 분자의 n번째 항은 뭐가 오겠어? 1. 아, 이거 불쌍해요. 네. 분자는 n이 오겠지. 네. 1, 2, 3, 4 가고 있으니까 분자는 n번째가 n일 거 아니야. 네. 분모는 N 마이너스 2.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돼야죠. 네. 주원이 이해 가요 안 가요? 저렇게 따로따로가 가능해요? 네, 따로따로가 가능해요. 수열에서는 이제 일정한 규칙만 만족하면 다 수열이에요.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 수열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요? 근데 너희들 한 가지 내가 정석에서 읽었던 글 중에 쌤 죄송한데 영국에 데려가도 돼요? 아, 네, 가셔도 됩니다. 일요일 오후 6시. 오케이. 너 숙제 가져왔어? 숙제. 모의고사 틀린 거 다시 풀어오라 그랬던 거.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다섯 번째는 뭐가 올까? 5. 5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예. 근데 100% 5라는 확신은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내가 일반항을 이렇게 주면 (1) 집어넣으면 1 나오지.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지. 3 집어넣으면 3 나오지. 4 집어넣으면 4 나오지. 근데 5를 집어넣으면 얘가 5가 되고 1, 2, 3, 4가 곱해져요. 그래서 24 더하기 5가 되는 29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5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이해가? 근데 5가 올 것이겠구나 라고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수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틀을 깨라 이거야.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만들기만 하면 다 수열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꼭 수열은 모든 항이 다 어떤 일정한 규칙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규칙만 만족하면 돼.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도 수열인데 심지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틀을 깨라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수열은 이렇게 생겨야만 해 라는 틀을 깨줘라. 필수이제 2번 가볼게요. 자, 필수예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각 항들 문제들 나와 있는 일반항을 구해보래요. 일반항이 뭐라고? N 7N 플러스 1. 그게 아니라 일반항의 뜻이 뭐냐고.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하지도 않은 걸 너희한테 뭐 계속 물어보겠어? 일반항을 구하라는 건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봐 라는 뜻이야. 근데 그 말의 뜻을 너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까지는 그냥 풀어요. 푸는데 수열의 합쪽 넘어가면 내가 공황 상태 빠진다 했잖아. 그 일반항의 정의를 완벽하게 좀 알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일반항이 뭐라고? N 항에 대한 n번째 항을 첫 번째 항을 n에 관한 말한 식으로 표현한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일반항이야. 오케이? 얘는 n번째 항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뭐겠어? 다섯 번째 항은 뭐가 오겠어? 규칙이 발견이 안 돼? 와. 왜 뭐지? 5의 세제곱이겠지. 아. 여섯 번째 항은 216. 얘는 1의 세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고,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가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일반항은 n의 세제곱이 일반항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2번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규칙이 발견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불러봐요 일반항. N 곱하기 N 플러스 1. 까비. 얘네들을 놓고 봐봐. 아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그렇지.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공차가 1이네. n 플러스 1 곱하기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네. n 플러스 2를 해줘야겠네.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1 넣으면 2 곱하기 3이 되고 2 넣어주면 3 곱하기 4가 되고 3 넣어주면은 4 곱하기 5가 되고 하는 거지. 이해 가죠? 3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민서. 홀수 작수 나누어 홀수 일단 마이너스 n 수치로 작수 때는 n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고. 주원이. N의 마이너스 N 제곱. n의 마이너스 n제곱. 아 잠깐만. 마이너스. 고장이 났네. 인심사가 오디세이 이거 아나? 그래서 그 루트 앞에 루트 앞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루트 앞에 야 이거 좀 외워놔. 부호가 뿔마가 반복이 되는 건 일단 마이너스 1에 n제곱 형태가 붙어야 되는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1이 먼저 시작했죠. 맞아? 그럼 그때는 그냥 n제곱 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플러스가 먼저 시작했다. 그럼 n 플러스 1제곱을 해주면 돼 그때. 그럼 부호가 뿔마가 반복이 돼.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n이야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가죠? 지금은 크게 쓰이진 않을 텐데 뒤쪽에 가서 수열의 합쪽 들어가면 이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줘야 돼 이거. 오케이? 다음 페이지. 그러면 등차 수열까지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차 수열이라는 건 한자야. 등은 같을 등자를 쓰고요. 차는 차이가 같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음 항과 전항 간의 차이가 같아. 그 얘기야. 그러면 2, 5, 8, 11, 14 이렇게 가고 있는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할 거거든.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얘를 보통 이니셜로는 A1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A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냥 A라고 붙어 있으면 얘를 첫째 항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단어를 보통 초항이라고 불러. 초항. 첫째 항도 똑같은 말이긴 한데 초항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괜찮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 더해지는 숫자 있죠. 얘를 이니셜을 D로 줘요. 그리고 단어를 뭐라 부르냐? 공차라고 불러. 공차 음료수 좋아해? 공차라고 줘요. 공차. 더해지는 이 숫자를 공차라고 한다고. 등차수에 대해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얼마씩 더해져? 30. 그럼 일반항 어떻게 돼? 3회 1 넣으면 2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 이해가?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자, 첫 번째 항에 초항 A가 와 있었겠지. 맞아? 두 번째 항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첫 번째 항에다 얼마를 더해줘야 두 번째 항이 돼? D를 더해야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가 되죠. 이해가요? 벌써 졸려?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A 플러스 3D. 그럼 봐봐. 첫 번째 항은 그대로 A고,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고,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고,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야. 규칙이 발견이 돼? n 번째 항은 A 플러스 AD 두 번째 항이었을 때가 D, D가 한 번. 두 번째 항일 때가 D가 한 번. 세 번째 항일 때가 D가 두 번. A 네 번째 항일 때 D가 세 번.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A 플러스 n번째 항일 때 n-1번이 더해져야지 D가. 이해가?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은 A 플러스 n-1D가 바로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여기 보시면 얘 초항 얼마? 초항은 2고 공차 얼마? 공차 3이지. 그럼 원래대로 일반항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돼. AN은 A 더하기 n-1 D라고 식을 세워서 전개를 한 다음 3n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다.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야. 그래서 책에서도 다 이렇게 구할 거야. 근데 귀찮은 거야. 내가 쉽게 하는 법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을 했어. 공차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n의 개수가 공차가 돼. 일반항 구했을 때. 왜냐면 n의 개수가 3이잖아. 그럼 n이 하나씩 늘어나갈 때마다 3씩 더해질 수밖에 없거든. n의 개수가 3이면. 이해가?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무조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내가 터득한 거야. 너희가 나중에 일반항을 구하다 보면 이렇게 구하다 보면은 내가 알려준 방법이 얼마나 쉬운지를 체감할 수가 있을 텐데 수열의 합에서 혼동이 없어. 이렇게 구하는 연습을 해놔야. 오케이? 오케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등차 중항. 만약에 A라는 수와 B라는 수와 C라는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차를 D로 주게 되면 가운데 항이 지금 B잖아. 그러면 C는 D 더하기 D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D가 더해져서 다음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A는 D만큼 빼진 수인 B-D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때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나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것은 가운데에다 2배를 한 거랑 똑같지.
그래서 너희는 A라는 수와 B라는 수와 C라는 수가 등차 수열 이뤄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면 가운데 한 2배 한 것이 얘네들 더한 거랑 같아요 라고 식을 항상 이 관계식을 변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A 대 B가 C 대 D랑 같으면 이거 보자마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요 해서 식으로 바꾸죠. 맞아요? 그 느낌으로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가운데 한 2배 한 것이 얘네들 더한 거랑 같아요로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으면 되는구나. 기억해달라고. 인정? 차차차차. 조화수열이라는 것이 등장하긴 하는데 조화수열은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이건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괜찮죠? 323페이지 지금 풀어보세요. 아래쪽에 개념하기 문제. 자, 그러면 필수 예제 3번부터 이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필수 예제 3번에 1번을 보게 되면 5, 8, 11, 14의 일반항 AN을 구해보세요 했대요. 주원이 어떻게 돼? 첫 번째 방법으로 할 거야? 두 번째 방법으로 할 거야? 3 플러스 2. 그게 느려? 이해 가요? 예. 두 번째 건. 마이너스 3은 플러스 7. 3번. 초항 7, 두 번째 항 5. 민서, 초항 얼마야? 일반 구해봐요, 바로. 마이너스 음.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플러스 좋았어. 수민이 네. 다섯 번째 항을 지금 13으로 줬다 그 얘긴데, 네. 자 이거는 뭐 수민이뿐만 아니라 주원이랑 민서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항이다, 열 번째 항이다 라는 것들이 나올 거야 지속적으로 이제. 오케이? 그럼 얘를 얘로 보면 안 돼. 그럼 뭘로 봐야 하냐? 아까 일반항 AN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내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지만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A 더하기 A에다가 D가 몇 번 더해진다고? n-1번이요. 요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몇 D가 돼? A.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A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야? 네 번 더한 거라고. A 더하기 4D라고. 한 번, 그러니까 이거 n번째에다가 하나 빼준 것만큼 D가 더해진다고. 이해 가요? 주원이 10에 A10은 A 플러스 2.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럼 마이너스 3을 이 자리에 넣어주면 13은 마이너스 3 더하기 4D가 되고, 넘겨주면 4D는 16, D는 4야. D가 공차가 4죠. 초항이 마이너스 3이죠. 수민 일반항. 공차가 공차가 4, 초항이 마이너스 3. 4n 4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초항이 음. 마이너스 7이요. 마이너스 7이 된다. 오케이? 등차 수열 파트는 솔직히 말해서 초항과 공차와 항의 개수에 관련된 연립방정식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초항과 공차가 구해지는 순간 수열이 정복된 거야. 오케이? 모든 걸 구할 수 있어. 4번, 필수제 4번 가볼게요. 일반항만 자유자재로 구할 줄 안다면 여기 등차 수열 파트는 어려울 건 없어가지고 필수제 4번을 보게 되면 4번째 항을 23으로 줬고요 7번째 항을 44로 줬대요. 인서 A4는 뭐로 보여야 한다고? A 플러스 4 마이너스 1 4-1이 얼만데? 3 A 플러스 3D로 보여야 한다고. 그냥 1 뺀 거 D만큼 더해진다. A 더하기. 오케이? 주원이 H는? A 플러스 6D 6D. 좀 더 연습 좀 할까? 괜찮아? A16은? A 플러스 10 A 플러스 15D라고. 하나 뺀 거 D라고 그냥. A30은? A 플러스 29D A 플러스 29D. 이렇게 변형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럼 이거 두 개 하고 뭐 하면 돼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되지.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이렇게 빼면 얘에서 얘 빼면 3D 나오지? 3D는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21? 21인가 21 D가 얼마? 7 7을 원하는 데 집어넣어요. 위에다 집어넣으면 A 21이죠. A 얼마? 2 2가 되죠. 여기까지 구해줬으면 끝난 거지. 그럼 일반항은? 7 7N 7 2 나오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가 일반항. 뭐 20번째 항, 뭐 10번째 항 구해봐. 했겠지 뭐. 문제에서 1번 문제를 보면은 첫째 항과 공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 문제 정답. 2번 문제에서는 50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일반항이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여기가 50 나올까 얼마냐 그런 거지. 50 집어넣어주면 350 마이너스 5여서 345가 되겠고. 그 다음 3번 문제는 562가 몇 번째 항입니까? 물어봤거든 지금. 그럼 n번째 항에 해당하는 7n-5가 562 나오게 하는 n의 값을 찾아보세요. 이 방정식 풀어보세요 한 거야 지금. 이해가요? 5 넘겨주면 7n은 567 7로 나눠주면 n은 7, 8에 56, 7일은 7 81 되는구나. 81번째 항을 계산하면 562가 나와요. 그 얘기야. 심심하면 저 초항부터 쭉 해가지고 81개까지 한번 가봐봐. 나는 이게 예전에 되게 신기했었어. 이걸 배우면서. 나중에 이제 n번째 항까지 합도 이제 공식으로 외워가지고 하게 될 텐데 좀 나 이 수열 파트가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뭔가 숫자들을 한 번에 파바박 몇 번째 항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도움도 많이 될 거야. 필수 예제 5번. 주원이 어때? 할만한 것 같아? 필수 예제 5번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 방금 한 거랑. 1번 문제를 보면 A2 더하기 A3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18이다. A4 더하기 A6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38이다. A2는 뭘로 보여야 한다고? A 플러스 A 플러스 D로 보여야 하고 A3은? 또 딴 생각한다. A3은? A 플러스 2D 2D A4는? A 플러스 5D 아이씨. 3D 수빈이 A6은? A 플러스 5D. 아 뒤에 거 얘기한 거지? 예. 부자생식. 아 미안해요. 얘를 계산하면 2A 더하기 3D를 계산해준 이 결과가 마이너스 18이고요. 얘를 계산해주면 2A 플러스 8D 계산해준 얘가 마이너스 38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은 얘에서 10 빼면 5D가 되고요. 얘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20 나와서 D는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4를 위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넘겨주면 이 a는 마이너스 6이다.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까지가 구해지고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려고 한 게 일반항을 구하래요. 저는 일반항. A 와. 마이너스 3. 이게 초항이고 이거 공차인데 그지 발사였으면 지금까지 했다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지 같으면 해처리로 미안해요. 마이너스 4인 마이너스 4인 여기다 대입해서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뭐? 듣자마자 기회가 없어서 뭐라는 거냐 쟤? 플러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1로 쓸 때 마이너스 3 되게 해주면 된다니까. 얘네가 1로 온 게 마이너스 3 나오게 해주면 된다고. 공차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n 써놓고 얘네가 1 넣은 게 얘 나오게 해주면 된다고. 이해 가요 안 가요? 필수 예제 5번에 2번도 똑같아요. 그건 안 풀어줘도 되겠지? A9 자리엔 A 더하기 8D를 집어넣으면 되고 A5 자리에 A 더하기 4D를 집어넣어주면 되고 A3 자리에 A 더하기 2D를 A7 자리에 A 더하기 6D를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초항 공차 구한 다음 일반항 가면 끝나는 거 인정하시죠? 이 주원 이거 왜 안 돼 이거 일반항 얼마씩 더해져? 12. 그럼 공차가 12잖아. 예. 그럼 12n을 쓰라니까? 여기가 12n이어야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자연수가 1씩 늘어날 때 12씩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12n 꼴이 있어야 12n을 먼저 쓰고 n에다 1 넣은 게 첫 번째 항 나오게끔 숫자를 뒤에다 더해주거나 빼주면 된다고. 얼마를 더해야 돼? 플러스 3이라고. 일반 마이너스 2n 플러스 5. 일반아 마이너스 5n 플러스 20. 할 수 있어야 돼. 예. 일반아 마이너스 4n 플러스 1.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예. 필수 예제 6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필수 예제 6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항을 줬어요. 세 번째 항을 94. 그 다음에 10번째 항을 73. 인정? 세 번째 항은 뭘로 보여야 돼? 또 딴 생각하고 있네, 씨. 틈만 나면 딴 생각하고. 왜 대답이 안 나와? A 플러스 A 플러스 2. 2D. A 플러스 2D지? 예. 10번째 항은? A 플러스 9D. 100번째 항은? 99D 플러스 A. 변화구를 주네.
첫 번째 항은 A 플러스 999. 맞아요. A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죠. 열 번째 항은 A 더하기 9D지. 오케이? 아래에서 위를 빼면 얘에서 열 빼면 몇 D? 7D는 얘에서 열 빼면 얘에서 열 빼면 94 빼기 73이 얼마야? 21이니까 마이너스 21 되는 거지. D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넘겨주면 A는 100. 일반화. 마이너스 3D 뭐 임마?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엔 플러스 104 플러스 103. 이게 일반항이죠. 문제에서 요구한 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입니까? 물어봤거든. 그럼 n 번째 항에 해당하는 얘가 0보다 작아지는 n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3엔 넘겨주면 3n은 103보다 커요가 되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n은 3분의 103보다 커질 텐데 얘는 대충 약분해보면 34점 블라블라 나오거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야. 그러니까 34점 몇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35가 돼야지. 35번째 항부터 음수구나. 실제로 35를 여기다 넣어봐. 일반항에 마이너스 2 나오죠. 이해 가요? 필수 예제 7번. 이건 뭐 그냥 쉬운 문제인데. 이거 뭐 이걸 왜 냈을까?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나왔죠? 문제에서 가로, 세로줄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뭐가 된대 지금? 등차 수열이 되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문제에서 아마 얘기를 하는 건 등차 중앙 좀 사용해보세요 하는 걸 것 같아. 근데 이거 봐봐. 얼마씩 커지고 있어? 10. 그럼 이게 얼마야? 35. 얼마 적어졌어? 2 그럼 이게 얼마야? 31 얼마 커졌어? 10 뭐 얼마 커져야 돼? 5 그럼 이게 얼마야? 26 이거 얼마 적어졌어? 6 그럼 이게 얼마야? 18 18. 뭐 굳이 등차 중앙 해가지고 할 필요 없으면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이해 가죠? 마지막 필수 예제 8번. 별표. 학교 시험에서 등차 중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아마 이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일 출제율이 높거든. 오케이? 어떤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멘트가 나오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 오케이? 그럼 너희가 미지수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건. 이 문제 나오면 너희가 미지수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등장한다면 처음 걸 A로, 두 번째 걸 A 더하기 D로, 세 번째 걸 A 더하기 2로 놓을 수 있죠. 맞아요? 수민이도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오케이? 이거 미지수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해. 세 숫자가 등차 수를 이뤄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가운데 수를 미지수로 놔. A라고. 그리고 A-D, A 더하기 D로 놓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왜냐면 왜 이렇게 미지수를 놔야 하냐면 얘네 세 마리를 더한 것도 편해. 곱한 것도 편해.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더한 거, 곱한 거 둘 다 불편해. 그러니까 미지수를 무조건 이렇게 세워줘야 돼. 이해가? 세 숫자 합이 얼마래? 118 그럼 얘네 셋을 다 더하면 몇 A 나와? 3 어휴, 어? 3A가 18이지? 그럼 A가 6인 거야.
그럼 A 자리에 6을 집어넣어주면 세수는 6-t 6 더하기 t가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 세수를 전부 다 어떻게 하겠대? 곱하겠대. 그럼 세 개 다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얘가 지금 192가 되는구나. 양면을 6으로 나눠주면 6, 38에 6, 22여서 32가 되고 합차 공식 전개하면 36-d제곱 나와요. 근데 이거 만약에 미지수를 위에 걸로 놓고 풀었으면 진짜 더럽게 나왔어. 훨씬 낫다고 이게. d제곱 넘겨주고 32 넘겨주면 이 줄번졌네. 쏠놈이. d제곱은 4다. d는 뿔마이다. d가 뿔마 2로 나오는 이유는 뒤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4, 6, 8이 돼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8, 6, 4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는 것 같아?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